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지구의 열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1. 열과잉은 태양에서 받은 열과 지구가 생산한 열의 합이 지구가 방출하는 열보다 크면 열과잉이 일어납니다. 2. 이산화탄소는 열과잉의 여러가지 원인 중 한 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모든 원인을 이산화탄소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구의 열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태양에서 받는 열을 줄이는 방법. 2. 지구에서 생산되는 열을 줄이는 방법. 3. 온실가스, 수증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지구가 방출하는 열을 증가시키는 방법. 현실적으로 1번은 불가능하며 2번 또는 3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실가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입니다. 각각의 기체가 얼만큼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지는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에서 수증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환 등의 기체들은 감축 대상입니다. 그러나 수증기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여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기체들은 양이 얼마 되지도 않고 증가율도 크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감축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기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므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가 멈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상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2018년에 송도에서 열린 IPCC 회의에서 세계 각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IPCC의 권고 사항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로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 0을 약속하였습니다. 2050년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예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으로 IPCC의 권고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9억 톤입니다. 그러므로 2030년 배출 목표는 2.7억 톤입니다. 2030년 배출량은 7.7억 톤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2030년 배출량을 7.7억 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이산화탄소량은 약 5억 톤입니다. 이 중에서 20%를 태양광 발전으로 줄인다면 감축할 양은 1억 톤입니다. 1kWh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0.000424톤입니다. 그러므로 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 236TWh를 태양광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약 225GW입니다. 필요한 면적 및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99kW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약 0.1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600평, 2.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원금 회수에는 약 11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총 470조 원이며 매년 10%씩 투자한다고 하면 매년 47조 원이 투입됩니다. 225GW의 태양광 발전소를 위하여 필요한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8배입니다. 여기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사업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태양전지 성능이 매년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금 11년 거치 후 19년 동안 매년 8%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30년으로 확대하여 계산해보면 매년 투자비의 5%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3. 그런데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폐태양광 처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2. 정부 보조금이 2018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나온다. 3.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저금리가 유지된다. 4. 우박, 폭우 등의 자연재해를 입지 않는다. 5. 태양전지를 훨씬 능가하는 CO2 감축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 6. CO2 배출권 가격이 폭등한다. 6가지 조건 중 6번을 제외하고는 수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30년 동안 연 5%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국가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REC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017년 REC 보조금은 태양광 전력 판매 금액의 60%였습니다. 즉, 계속해서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이것은 국가 부채의 증가와 국민 세금 가중으로 이어집니다. 4.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풍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상풍력은 설비 투자 금액이 커서 원금 회수에 12년이 걸린다고 들었으며 고장 수리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IPCC 권고안을 이행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태양광 발전을 늘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점. 태양전지는 이산화탄소 감축 능력이 나무에 비하여 약 25배 뛰어납니다. 이것은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 첫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은 심각한 산업 쓰레기입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태양전지의 수명은 약 20년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태양전지의 수명은 약 25년입니다. 약 25년 뒤에는 태양전지가 쓰레기가 됩니다. 2. 산에 나무를 베고 태양전지를 설치할 경우 산림 훼손을 가져오며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3. 적외선 계열의 빛, 열선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양열을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4.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보조금을 쏟아 부어야 사업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 부채 증가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2. 경제성이 낮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약 11년 또는 12년입니다. 태양전지의 성능은 1년 지날 때마다 약 0.5%씩 감소합니다. 태양전지 청소, 인버터 교체 등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향후 폐태양전지 처리 비용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요가 증가하여 설치비가 상승하고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나무 심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이산화탄소 이외의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흡수합니다. 2.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3. 공기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10년 된 참나무 한 그루는 공기청정기 5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 태양에서 오는 열선, 적외선 영역을 흡수합니다. 5. 태양전지와 같은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나무의 수명은 보통 100년 이상입니다. 태양전지보다 훨씬 깁니다. 2. 수명이 다한 나무는 목재로 팔 수 있으므로 태양전지에 비하여 수익률이 좋습니다. 3.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 4. 국민 세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태양전지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이산화탄소 감축의 측면에서는 나무 심기보다 좋으나 기타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성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태양 전지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2. 너도 나도 태양광 발전을 하면 설치비가 비싸지고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3. 폐태양광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4. 원금 회수 기간이 약 11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폭우 또는 우박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5. 태양광 발전은 그린 뉴딜이 아니라 블랙 뉴딜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6. 그래도 태양광 발전을 하고 싶다면 기존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매하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리 1.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사업이 확장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사업을 해서 손해가 나면 사업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기본 원리 2. 빚이 많으면 망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납니다. 기본 원리 3. 이익이 될 만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기본 원리 4. 남들이 망한 사업을 똑같이 따라하면 사업도 망하고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지구온난화 해결의 정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구의 잉여열을 흡수하여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온실가스,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인위적인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돈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안 되면 일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 명칭은 고고도 대기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하늘 에어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고고도에 차고 맑은 공기를 지상으로 밀어내려서 냉방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압축된 공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급기관을 통해서 내려온 찬 공기에 더운 공기를 혼합하여 물을 얻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고 맑은 공기는 여름철에 학교, 병원,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되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고도의 공기를 끌어내릴 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이유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바람이 갈대기 모양의 구조물을 통과하면서 압축되고 한 방향으로 열리는 문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밖에서 안으로는 열리지만 안에서 밖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온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빠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0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 공기의 세계 시장 규모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냉방 전력량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0%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약 2440테라와트-아워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2018년 미국 전기세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원화로 환산하면 연간 약 378조 원입니다. 절약되는 전력량 2440테라와트-아워를 탄소 배출권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34조 원입니다. 전 세계 에어컨 수요는 2016년에 약 6천만 대이었으며 대당 150만 원으로 책정하면 연간 90조 원이 됩니다. 위의 세 가지를 합치면 약 500조 원입니다. 2440테라와트-아워의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 및 송배전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다른 것은 제쳐두고 발전 설비 비용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발전 용량은 2.8기가와트-아워이며 건설 비용은 8조 6천억 원입니다. 발전소 가동률을 0.85라고 가정할 때 전 세계 냉방 전력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117대 필요하며 건설 비용은 1010조 원 이상입니다. 원자력은 킬로와트-아워당 발전 비용이 약 55원이므로 냉방 전력 발전 비용은 약 135조 원입니다. 냉방을 위한 발송 배전에 들어갈 돈으로 하늘 에어컨을 설치하면 연간 5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 규모가 500조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고도 공기의 세계 시장 규모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km 이상의 공기는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라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15kg이며 이것을 부피로 환산하면 11.6세제곱미터입니다. 사람이 6개월간 마시는 공기의 양은 2088세제곱미터입니다. 10억 명이 6개월간 마시는 공기의 양은 2088기가 세제곱미터입니다. 10억 명이 6개월간 마시는 공기의 양을 계산한 이유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 동해안과 한반도에 살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기간은 11월부터 4월까지로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맑은 공기의 가격을 1세제곱미터당 100원으로 책정하면 전체 수요 공기의 가격은 2088기가 세제곱미터 곱하기 100원으로 계산되며 약 200조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고도 맑은 공기의 최소 시장 규모는 약 200조 원입니다. 다음은 하늘 에어컨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고도의 공기가 공기 압축기를 통하여 밀려 내려올 때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도 같이 내려옵니다. 2. 겨울, 봄에는 대기가 참으로 고고도의 수증기의 온도는 영하이고 수증기의 밀도는 낮습니다. 3. 찬 공기는 공기 압축기를 통과하면서 압축되고 지면으로 내려오면서 또 압축되어 수증기의 밀도가 증가됩니다. 4. 지상의 온도가 영상 5도 이상 되면 그 공기를 하늘 에어컨을 타고 내려온 찬 공기와 섞습니다. 5. 물은 사도에서 밀도가 가장 높으므로 수증기는 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을 활용하여 고압이 압축 공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사용 후 해결료에서 나오는 열을 바닷물로 식힐 때
엄청난 양의 바닷물의 온도를 높여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고고도의 찬 공기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고고도의 찬 공기를 압축하여 공기 탱크에 밀어 넣습니다. 가능한 온도는 낮게, 압력은 높게 만듭니다. 2. 공기 탱크의 모양은 좌측과 같습니다. 3. 왼쪽 그림과 같이 공기 탱크 가운데에 핵폐기물을 삽입합니다. 4. 열교환이 일어나면서 핵폐기물은 식고 찬 공기는 떼워집니다. 5. 공기 탱크 내부의 압력이 증가됩니다. 6. 이 압력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막의 담수를 공급하여 지구에 있는 사막을 없애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초대형 하늘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공기 탱크는 열이 잘 전달되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고, 표면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밤에 5km 높은 상공에 있는 찬 공기를 흡입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경우, 밤에 5km 위의 온도는 마이너스 35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35도 공기를 300바어 정도로 가압하여 공기 탱크에 저장합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밤에 저장한 공기를 낮 2시까지 그대로 둡니다. 네 번째, 열대 사막에서는 낮에 60도까지 올라가므로 공기 탱크 내의 압력이 약 400바어까지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이 압력을 역삼투압식 해수 담수화에 사용합니다. 하늘 에어컨을 사막에 설치하여 사막의 온도를 낮추고 물을 공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고 신대륙 발견에 버금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막에 하늘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막을 열대 우림으로 만들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1.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의 면적의 합은 약 12억 헥타르입니다. 2. 1헥타르의 참나무 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11.7톤입니다. 3. 12억 헥타르의 땅에 참나무를 심으면 14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2. 냉방 및 담수 전력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3. 탄소 배출권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1.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1톤에 22,000원입니다. 2. 매년 최소한 308조 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탄소 배출권 가격은 앞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해도 2배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4. 지금부터 하늘 에어컨을 개발하여 전 세계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면 2050년 훨씬 이전에 넷제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